예, 김종. 안녕하세요. 예. 선거운동하느라고 수고 많으시죠? 예. 예. 며칠 전에요. 예. 저 그 자유한국 20일에서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70년이 참진보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보를 참칭하는 너희들은 사기 진보다. 예. 그런 광고를 냈더라고요. 예. 우리가 그 전부터 저쪽을 진보라고 칭하는 저들을 가짜 진보, 짝퉁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면 또 우리를 보수라고 하면 또 완전히 도루묵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짜 진보, 짝퉁 진보고 우리는 참 진보다, 진짜 진보다. 그런 뜻으로 저기 광고를 냈습니다. 예. 자꾸 저쪽을 진보라 부르고 이쪽을 보수라 부르고. 예. 그래서 이제 막 보수 총단결해서 저 진보를 갖다가 이제 물리치자 뭐 대충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어 뉘앙스에서 아무래도 이제 보수보다 진보가 뉘앙스가 참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비겁한 그 우파들이 용호 혼란 전술에 걸려가지고 용호 혼란 전술에서 헤어나지를 못한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평화라 그러면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평화는 뭐라 그러냐면은 온누리가 공산화된 상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진보보다는 평화가 그렇게 많이 안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래도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만 쟤네들하고 얘기할 때는 너희들은 가짜 평화고 우리가 진짜 평화다. 그래서 참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거는 진보는 그거는 뭐 용호 혼란 전술에서 가짜고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유물사관에 의해서 쟤네들 멋대로 공산주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 다음에 나타나는 사회다. 그래서 쟤네들이 더 진보된 사회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우선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네들을 자칭 진보라 그러고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진보라 그러면 다 그걸 공산주의로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 이념에 박지가 못해가지고 그 진보라 그러면 진짜 뭐 발전된 상태라든지 뭐 그 수준이 좀 높아진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그리고 그 진보의 대칭되는 말을 보수라고 해놓으니까 보수는 뭐 저절로 나쁜 게 낮은 거 나쁜 거 퇴보 수구 이런 뜻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용어의 진짜 뜻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은 원래부터 주장을 해오셨었는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쟤들은 사실은 사기진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대척점에는 이제 그 진짜 진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동지들이 좀 기겁을 했습니다. 제 커리어를 갖고 진보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은 그 오해를 받는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안 썼거든요. 안 쓰면서 이제 저는 이제 보수를 어떻게 저는 해석했냐면은 지킬 것은 지키고 기릴 것은 기리는 것이 보수다. 지킬 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다음에 해양 문명과의 연대, 뭐 법치주의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쭉 이제 그 해석을 해석을 했죠. 그래서 이 소중한 거를 갖다 지키는 게 보수인데 보수가 어때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수 자체는 좋은 뜻인데, 쟤네들이 그러니까 보수고 진보고를 비교를 해놓으면은 그거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진보의 상대적인 개념이 급진이라든지 뭐 이렇게 돼야지 진보에 맞서는 것을 보수라고 해놓으면은 보수가 원래의 말 뜻을 잃고 맞습니다. 그 손해를 보는 케이스가 되죠. 제가 기억으로는요. 원래 저쪽이 그 4.19 직후에 그때 혁신계라고 불렀거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도 자기를 중도개혁 세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그때 그 2000년 민주노동당이 떴을 때 그때 비로소 뭐냐면은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갖다가 썼거든요. 진보는 그 당시에 이제 혁신계하고 비슷하게 그 기존의 어떤 그 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억으로는 2005년, 6년, 7년 노무현 정부 시기에 네네.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 있는 그 586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을 진보라 부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말기에 진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요 처음부터 운동권 시절에 진보라는 말 안 썼어요. 90년대도 안 썼거든요.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그때 이제 원래 민주노동당이 자기를 갖다가 그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로 진보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좋잖아요, 진보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썰거머니 지금 민주당 586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가져온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용어가 이렇게 오용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비겁한 언론인들이 이 좌익이나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에 그 말을 쓰면은 괜히 좀 이를테면 색깔론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알면서 공산주의나 이런 그 좌익들을 진보라고 불러주는데 처음에 쓴 사람은 알면서 공산주의라는 말 대신에 부드럽게 진보라고 해줬는데 이제 그냥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면 사람들이 우선 진보라는 말 자체는 이념하고 연관을 짓지 않으면은 더 발전된 상태, 더 좋아진 상태를 얘기하게 되니까 그게 지금 그 용어 혼란 전술이거든요. 그게. 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것도 하면 있지만은요. 또 다른 하나는 좀 행동하는 어떤 자유 보수 애국 세력들에 대해서는 또 극우라는 말을 갖다가 꼭 갖다 붙여요. 맞습니다. 당연히 극우. 그다음에 저도 아마 극우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어떤 빨갱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극우라는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아주 이제 강력한 무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좌익들의 또 그것도 이제 용어를 그 수법인데 제가 그래서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우리를 애국 진영, 애국 세력, 애국 인사, 이렇게 애국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가지고 요즘은 자연스럽게 애국 집회 뭐 다 그 애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을 쓰니까 어느 모임에서 이 좌쪽의 인사들이 그러면 당신네들만 애국이고 우리는 애국이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당신네들도 애국 세력 해라. 누가 애국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언제 민주 세력이라고 그럴 때 우리 허락받고 썼냐. 아니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지네들이 민주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극우란 말도 우리 그러니까 우파 보수 종전의 보수라든지 우파를 모욕하기 위해서 쟤네들이 그 쓰는 말인데 그거를 또 이 그 메이저 언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서 써요 그냥. 한편으로는 생각 없이 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언론 지형 자체 언론들이 언론 자체가 좌편향돼 있죠.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관영이잖아요. 그 권력 방송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유 지분 구조 따져보면은 뭐 답이 딱 나오는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우 이미지가 이제 그 태극기 성조기 뭐 박근혜 사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지긋하게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례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갖다가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수백만이 모이면은 그 중에는 좀 거칠은 사람도 있고 당연하죠. 아니 무례한 사람도 있는 거지. 그 지금 지난번 태극기 집회 왔던 사람들이 사실은 지적 수준이라든지 지성의 정도라든지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몇 분 안 되는 분이 조금 거칠은 행동을 해서 그렇지만 그게 전체를 갖다가 태극기 집회다 이렇게 그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요, 쟤들은 그 이른바 그 김정은 왔을 때 백주青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학생 진보연합인가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이 그 민중연합당을 거쳤어요. 바로 그 당이 지금 진보당. 글쎄요. 인데 아니 걔네들 뭐 김정은 뭐 환영 어쩌고 할 때 그거를 빨갱이라고 부른들 그게 무슨 모욕적인 언사가 아니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빨갱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아이고, 저는 뭐냐면은 그냥 그 자신들이 진보당이라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이거든요. 그래서 김재현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당 대표거든요. 근데 그 당이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지금 후보를 다 내요. 지금 대한민국 정당이 45개에다가 창준이가 한 17개 되잖아요. 한 50여 개 되는데 거기서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재보궐선거에 다 후보를 내는데 당이 4개거든요. 어디냐면은 당연히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진보당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혁자유연합의 창준이가 지금 이제 후보를 갖다가 다 지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희는 아직까지 창준이 상태잖아요. 아니,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진보를 갖다 참칭하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그 니들 진보해라. 그래, 아니, 니들 진보해라. 진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일러줘야죠. 진보는 원래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를 이루는 것이 진보로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의 뜻을 왜곡해서 쓰고 있는 거다. 그걸 정확하게 일러줘야죠. 그래서 더 발전된 상태,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 이런 것이 진보의 원뜻인데, 그걸 갖다가 지네들이 공산주의를 진보라고 바꿔놨잖아요. 우리가 진보의 원뜻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참 진보라고 그런 겁니다. 너희는 가짜 진보, 짝퉁 진보고, 그 종전의 보수라고 칭해지던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이게 진짜 참 진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진보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진짜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고요. 사기 진보는 사실은 뒤로 가거나 뭐 밑으로 간다. 맞습니다. 아니 북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이시조선으로.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현 정권 하는 거를 보면은 얘네들이 말하는 진보가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남북한이 상당히 동질화된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코로나 백신도 보니까 남북한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전부 지금 백신 접종 시작했는데 지금 남북한은 공이 그 지난번에 정세균 총리가 남북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은 통일이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취지는 뭐 북한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격차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맞고 그런데 그걸 자꾸 지금 그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낮춰서 북한하고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참.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뭐 진보라는 말을 갖다가 쓰기 전에 뭔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굵직굵직한 어떤 그 가치나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징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은 큰 이슈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서울시장 그 예비 후보로 나오면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그 시민들한테 머리에 이제 각인시킬까 이걸 고민하다가 저는 그 혈세 빨대 있지 않습니까? 혈세 빨대 운동권 건달 정치 청산. 요 혈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갖다가 내세웠고요. 뭐 혈세 빨대 사례는 막 가덕도 신공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수두룩빽빽하죠. 그 다음에 저는 또 공무원 청국 청산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이러저러한 공약들은 사실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법령 자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가형벌권 자체 쓰레기 법령을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법안을 갖다 자꾸 뭐 많이 만들겠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그 정치 집단들의 공약이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로 쓰레기 법령을 과감하게 폐기하겠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세금 빨대를 청산한다는 거는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이러한 이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들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진짜로 좀 대한민국을 갖다가 앞으로 가게 하고 그다음에 서민들과 청년들한테 기회와 희망이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누가 그랬던가 그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가 정권 탈환의
뭐 첫걸음이라든지 네네. 시작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이거 그냥 서울시 행정을 네네. 하나하나 따지면은 네네. 이게 그 주된 그 이슈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아까 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한미동맹 이걸 가지고 70년 동안 이렇게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진보죠. 참 진보죠. 그게 진보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쟤네들이 이를테면은 공산사회로 가려고 있는 사람 거 뺏어가지고 나 갈라먹자 지금 이렇게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령들을 다 폐기를 해야죠. 뭔가 다 인상적인 어떤 5개의 이슈, 그 다음에 어떤 10개의 어떤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무장을 해서 그걸 갖다 끊임없이 좀 흔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강령을 이렇게 상당히 저희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내부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준비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 국민들한테 이게 그 어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간단 명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그 2-3가지 이상은 한 가지여도 좋고 2-3가지 이상은 넘지 않는 걸로 해야 이게 와서 머리에 닿지 않겠나. 저희도 뭐 강령 만들고 그렇게 했지만 그 누가 읽어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 그 어떤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아이고, 지도는 뭐 정치적으로야 우리 김 소장님이 훨씬 선배죠. 아이고, 우리 김대우 소장님 우리 애국진영을 대표해서 출마를 하시는데 하여튼 뭐 최대한 좋은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정말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자유개혁 시대라 그랬습니다. 사실 그 기존에 지난 30여 년은 이른바 민주개혁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 민주개혁 시대의 어떤 그 폐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약간의 어떤 뭐 건강한 요소들이 있었어요. 발전적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폐단 내지 행패가 그냥 민주 건달이 정확한 명칭이죠.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유개혁 시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자유개혁 시대의 어떤 선봉이 되겠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자유한국 20이라고 저희 개혁자연합 등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합당을 갖다가 해가지고 자유개혁 시대를 갖다가 힘있게 지금 밀어붙이려고 그죠?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